여러분, K방산이 잘 나간다는 뉴스 자주 들으셨죠? K9 자주포, 흑표전차, FA50 경공격기가 몇 조 원이나 팔리고 포탄이 막 10만 발이 수출되고 어디에 뭐가 팔리고 요즘 이런 뉴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이 팔리길래 이런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들리는 걸까요? 그래서 한번 분석해보았습니다. 지난 3월 시프리에서 최신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트렌드인 인터내셔널 암즈 트랜스퍼라는 국제무기 이전 동향 보고서인데요. 오늘은 이 자료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무기 수출입 실적과 국제 무기 시장에는 어떤 큰 손들이 있는지, 어느 나라가 많이 팔고 어디가 많이 사들이고 있는지 여러 데이터를 취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국제 무기 시장의 교역량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훑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5년 단위로 국제무기 수출량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U자 형태로 무기 교역량이 줄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3년에서 87년은 냉전이 극에 치닫던 시기라 당연히 국제무기 교역량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안보 정세가 불안하니까 그만큼 무기를 많이 사고 팔았다는 뜻일 텐데요. 88년에서 92년은 소련이 점점 힘을 잃어가던 시기로 그만큼 무기 교역량도 많이 감소하게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91년에 소련이 붕괴하고 전 세계가 군비 감축에 들어가면서 93년에서 2002년 사이에는 완만히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2003년부터 야금야금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러시아가 천연자원으로 다시 돈을 벌기 시작하고 중국도 높은 경제 성장률과 매년 15%씩 군비를 증가시키면서 군사대국화로 나아가는 시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제무기 수출 규모가 줄어들었다가 최근까지 다시 상승하는 추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추세로 보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국제정세가 다시 불안해지고 있다는 반증이니까요. 그럼 본격적으로 전 세계 무기 수출입 실적을 알아보겠습니다. 1위부터 12위까지 12개 국가의 순위입니다. 첫 번째, 무기 수출 순위입니다. 1위는 미국입니다. 최근 5년간 전 세계 무기 수출액의 40%를 차지했으며 그전 5년간보다도 점유율이 7%나 증가했습니다. 2위는 예상대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최근 5년간 전 세계 무기 수출액의 16%를 차지했는데요. 그런데 비율이 많이 감소한 걸 볼 수 있습니다. 22%에서 16%로 무려 6%나 줄어들었네요. 3위는 11%를 차지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기존의 7.1%에서 11%로 엄청 많이 늘어났는데요. 라팔 전투기가 여기저기 많이 팔리더니 수출량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4위는 중국입니다. 전 세계 무기 수출액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4위를 지키기는 했지만 무기 수출량이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위는 독일로 4.2%입니다. 독일도 중국과 같이 무기 수출량이 많이 줄어든 게 보입니다. 6위는 이탈리아, 7위는 영국, 8위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도 생각보다 무기 수출량이 많은데요. 스페인은 카사 C295라는 성능 좋은 수송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9위는 대한민국입니다. 2018년에서 2022년 사이 한국은 놀랍게도 전 세계 무기 수출량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전 5년간인 2013년에서 2017년에는 1.3%를 차지했는데요. 성장세가 엄청납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K9 자주포와 K2 표전차, FA50 경공격기와 포탄, 군함, 천국 미사일 등 여러 방면에서 수출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10위는 이스라엘, 11위는 네덜란드, 12위는 튀르키예가 차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위 5개국, 그 중에서도 미국, 러시아, 프랑스 3개국이 수출 시장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면 무기 수출액 상위 5개국이 전 세계 무기 수출 시장의 76.4%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23.6%를 수많은 나라가 쪼개먹고 있는 형세입니다. 상위 5개국 중에서도 미국과 프랑스는 수출량이 늘어났지만 러시아, 중국, 독일의 경우에는 무기 수출량이 감소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미국은 사우디와 일본, 호주 순으로 무기를 많이 판매했습니다. 일본이 미국 무기 수출량의 8.6%를 구매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엄청난 규모입니다. 얼마 전 반격 능력을 선언한 일본은 이미 그 전부터 각종 첨단 무기들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면서 미리 준비를 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2위인 러시아의 경우는 인도, 중국, 이집트 순으로 수출을 했는데요. 인도와 중국은 지난 58년여간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두 곳에 전부 무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3위인 프랑스도 인도, 카타르, 이집트 순으로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4위인 중국은
전체 수출액의 54%를 파키스탄 한 곳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파키스탄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인도와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현재 중국하고 파키스탄과 분쟁 중이기 때문에 무기 수입량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5위인 독일은 이집트, 한국, 이스라엘 순으로 무기 판매량이 많았습니다. 독일 무기 수출액의 17%를 한국이 구매한 것으로 나옵니다. 9위는 한국입니다. 한국 무기를 가장 많이 사간 곳은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은 우리나라의 FA-50 경공격기 및 호위함 등을 구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국이 두 번째로 무기를 많이 판매한 나라는 인도입니다. 인도는 K9 자주포를 수백 대 구매했었습니다. 세 번째로 많이 판매한 국가는 태국인데요. 태국에서는 한국산 T-50 고등훈련기와 호위함 등을 도입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별 무기 수출 실적 증감 현황입니다. 5년 단위 통계입니다. 1위인 미국은 수출량이 14%나 증가했습니다. 2위인 러시아는 31%가 감소했으며 3위인 프랑스는 44%나 증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프랑스가 러시아를 추월하고 2위로 올라서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4위인 중국도 무기 수출액이 줄어들었는데 23%나 감소했습니다. 5위인 독일은 무기 수출이 무려 35%나 줄어들었고 6위인 이탈리아는 45% 증가한 반면 7위인 영국은 마이너스 35%, 8위인 스페인도 마이너스 4.4%입니다. 9위인 우리 한국은 정말 대단하게도 무려 74%가 증가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무기 수출 증가율이 전 세계 1위로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74% 증가면 거의 그냥 2배 가까이 늘어난 걸로 보면 될 텐데요. KF-21 보라매 전투기가 빨리 나와서 저 위쪽 5위 안으로 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2022년 이후 판매가 예상되는 무기별 수량입니다. 이 표는 세계 10대 무기 수출국이 2022년 이후 인도할 예정으로 주문을 받아뒀거나 판매가 예상되는 무기별 수량입니다. 미국은 전투항공기, 군함,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전차, 장갑차 할 것 없이 골고루 판매를 진행하고 있고 러시아는 탱크가 많은데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국에서 쓸 탱크도 모자랄 텐데 수출할 수량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프랑스는 항공기가 단연 많은데요. 요즘 유행이라는 라팔일 겁니다. 중국도 전차 위주고 쭉 넘어가서 한국을 보면 군용기와 헬기가 136대, 군함이 6대, 지대공은 없고 전차가 990대, 기타 장갑차와 자주포 1255대가 수출될 예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차가 생각보다 많이 잡혀있네요. 흑표일 텐데 말입니다. 네 번째는 무기 수입 순위입니다. 1위는 인도입니다. 전 세계 무기 수입량의 11%를 인도 한 나라에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2위는 9.6%를 차지한 사우디입니다. 3위는 카타르입니다. 카타르는 좀 의외이긴 하네요. 나라 규모에 비해 전 세계에서 무기를 세 번째로 많이 수입한 것으로 나옵니다. 카타르는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24대 정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월드컵도 치르고 하면서 국방과 치안 부분에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4위는 호주입니다. 호주는 오커스라는 미국, 영국, 호주 이렇게 3개국이 안보동맹으로 묶여 있는데요. 요즘 미국으로부터 핵잠수함과 폭격기, 전자전기까지도 도입이 진행 중입니다. 미국은 호주 북부에 B-52 전략폭격기용 주기장도 건설하고 있습니다. 5위는 중국이네요. 4.6%를 차지했습니다. 6위는 이집트, 7위는 한국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 무기 수입량의 3.7%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유럽제 무기보다는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매하기 때문에 미국 의존도가 높을 겁니다. 8위는 중국과 분쟁 중인 파키스탄이고 9위는 일본, 10위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무기 수출량의 40%를 독차지하고 있지만 수입량은 고작 2.7%뿐이 안 됩니다. 무기 수입 1위인 인도는 러시아, 프랑스, 미국 순으로 무기를 구매했는데요. 인도는 러시아의 수호위 전투기를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위인 사우디와 3위인 카타르는 미국, 프랑스 순으로 구입했고 4위인 호주는 미국과 스페인에서 무기를 많이 구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시 총 수입량의 70%를 미국에서 구매했는데요. 나머지는 독일과 프랑스 순으로 구입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무기 수입량을 대륙별로 보면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이 41%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중동 지역, 유럽, 미주, 아프리카 순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유럽만 무기 수입량이 늘었고 다른 지역은 모두 감소했습니다. 유럽은 지역 안보가 불확실해지면서 무기 수입량이 65%나 증가했는데요. 유럽은 총 무기 수입량의 65%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했으며 미국 외에는 프랑스와 한국 순으로 많이 구입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유럽의 군사력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수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투기 48대, 탱크 1000대, 자주포 672문, 다연장 로켓 288문을 앞으로 수출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전 세계적으로 군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과거 구소련 붕괴 이후 냉전이 종식되면서 여지껏 따뜻한 봄날같이 평화로운 시기였는데요. 이제는 서서히 신냉전 시기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핵과 미사일로 점점 더 고립되어가는 북한과 나토와 나를 세우는 러시아, 미국하고 대만 문제와 남중국 해 문제, 경제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이 한데 뭉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힘이 있어야 자유를 지킬 수 있겠죠. 경제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